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부대에 의해 러시아군 전차들이 산산조각으로 찢겨나가는 와중 결국 러시아 최강의 최신의 전차라는 T-90M마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명장면을 만들어내며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마저 박살내버릴 수 있으며 미국의 최강 전차 포탄인 M829A2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맞고도 멀쩡함은 물론 근거리에서 터진 155mm 포탄과 어떤 종류의 대전차 화기도 막아낼 수 있다는 어마무시한 명성의 최강전차 T-90M이 어쩌다 이런 꼴이 되어버렸을까요? T-90M 전차에 대한 그들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인지 현장에서 찍힌 사진과 영상을 통해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5월 4일 월스트리트 등의 외신에서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주변 지역과 헤르손 등의 남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연이어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하르키우 북쪽에 있는 루스카, 오조바 마을을 되찾았고 이어서 불과 며칠 만에 하르키우 북동쪽의 또 다른 마을 쿠투지우카에서도 러시아군을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멈추지 않고 40km가량 떨어진 스타리살티우 마을까지 탈환했는데 스트리트 저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더 동쪽으로 진격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 지역 점령을 위한 러시아군의 거점 이지움으로 향하는 보급선을 차단하고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한때 하루에만 50건에서 80건이나 쏟아졌던 하르키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격과 로켓 공격은 지난주에만 2건에서 5건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급기야 러시아군을 강렬한 충격과 공포에 빠뜨릴 만한 사건 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러시아군 중에서도 전체 수량이 수십 대 정도에 불과할 만큼 극히 소수만 양산되었고 서방의 모든 전차들을 압도하는 최강 전차라는 러시아군의 최신의 전차 T-90M이 처참히 파괴된 상태에서 맥없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각 5월 5일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드론 영상을 보면 러시아군의 T-90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사격에 의해 박살이 나고 대전차 화기에 의해 다른 T-80 전차 한 대와 2대의 장갑 차량도 함께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한 우크라이나군의 병사 뒤에 파괴되어 널브러진 전차가 보이는데 이 전차의 포탑 위에 비리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것은 무인 기관총자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모든 전차 중에서 이처럼 무인 기관총자가 달려있는 것은 T-90M 전차와 T-14 아르마타 전차밖에 없기 때문에 저 전차는 분명히 T-90M 전차인데요.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우 인디펜던트의 국방 담당 기자 일리아 포노마렌코가 트위터를 통해 하르키우 전역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T-90M 전차가 러시아 측의 선전과 달리 불과 며칠 만에 사냥당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는 T-90M 전차의 공식적인 첫 번째 파괴 기록이며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는 그 어떤 대전차 무기에도 파괴되지 않는다던 T-90M 전차가 포병 사격에 의해 아주 손쉽게 파괴되어버려 러시아군의 거짓말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지 시각 5월 4일 숲 사이에 있는 작은 비포장 도로에서 기동하던 T-90M 전차는 하르키우 동부 지역에서 주변을 정찰하던 우크라이나군 드론에게 위치가 발각되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T-90M 전차를 발견하자마자 그곳을 향해 122mm 자주곡사포 사격을 퍼붓고 이에 최강이라던 T-90M 전차는 그 명성이 허무하게도 단숨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T-90M에 대한 러시아의 선전이 거짓이냐면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의 여단급 표준 곡사화기인 2S1 122mm 자주곡사포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주곡사포는 우리 한국군에서 사용하는 105mm 곡사포와 자주 비교되는데 주로 유탄을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대전차 화기로는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약한 곡사포에 최강의 방어력을 가졌다는 T-90M이 박살났으니 이에 대한 많은 분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러시아가 야심차게 시도한 T-14 아르마타 전차가 사실상 실패작이 되면서 T-90M 전차는 러시아 최강의 최신의 전차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의 설명에 의하면 T-90M 전차의 스펙은 그야말로 화려합니다. 주포는 2A46M6를 탑재했는데 여기에는 동적 포구 감지기가 장착되어 있어 움직이는 중에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동 목표 추적 시스템과 함께 최대 5km까지 탐지하는 칼리나 사격 통제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정확한 사격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브리스 K 열상도 탑재되어 감시 정찰 능력과 화력이 크게 향상된 편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T-90M 전차만큼은 다를 거야 라는 말이 나왔던 이유가 이 전차 포탑의 하부에는 대전차 화기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금속망이 360도 들러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슬랫 아머처럼 적들의 이중 자격 탄두가 여기에 걸려 제대로 된 파괴력을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전차들과 달리 T-90M 전차는 차체는 물론 포탑 전면과 측 후방부에도 렐릭트 반응 장갑이 빈틈없이 규격에 맞게 딱딱 장착되어 있어 강력한 방어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러시아 장갑 제조사인 NII 스탈리 공식 자료와
미국 측에서 실험한 콘탁트5 실험을 보면 이 전차는 무려 현존 최강의 전차 포탄인 미군의 M829A2 열화 우라늄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1km 거리에서 쏴도 방어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바로 코앞에서 터진 155mm 포탄은 물론 현존하는 대부분의 대전차 미사일들을 모두 막아낼 수 있는 최강의 방어력을 갖췄다고 러시아는 말해왔습니다. 렐릭트 반응 장갑이 뚫린다 해도 복합 장갑이 적의 포탄을 충분히 막아줄 것이라 생각되었죠. T-90M 전차의 장갑을 뚫으려면 현재 미군에서 개발되는 M829A4 포탄을 들고 와야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추정되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미군의 포탄은 고사하고 전차를 파괴하기에는 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우크라이나군의 2S1 122mm 자주 곡사포 유탄에 파괴되었으니 T-90M의 방어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나마 다른 전차들처럼 뚜껑 벗겨지듯이 포탑이 날아가는 일명 나르는 가리비 현상은 나오지 않았으니 T-72B3와 같은 다른 러시아군 전차들보다는 튼튼해 보입니다. 이쯤 되면 T-90M 전차의 다른 스펙들도 뻥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데요. 남아있는 T-90M 전차 64대는 러시아 육군에서 유일하게 전장관리체계 BMS가 달려있는 전차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장관리체계 BMS란 무선 음성통신에 의존해 전장을 지휘했던 기존 재래식 개념의 전장 지휘와 달리 디지털 정보를 통해 전장 정보를 관리하는 C4I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의 5대 요소를 자동화해 전장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전력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전장에서 승리할 확률을 크게 높여주는 현대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러시아군은 이 T-90M 전차에만 전장관리 체계가 탑재되어 있으며 그들의 뻥 스펙이 드러난 지금 이것조차도 제대로 활용 가능한지 의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러시아군에 비해 우크라이나 육군이 보유한 전장관리 체계 BMS 탑재가 되어 있는 전차는 러시아군 전차의 몇 대가 넘는 수준인데요. 우크라이나 육군은 CH-422로 항법 장치를 부착한 T-64 전차, T-80BV 전차, CH-3210 항법 장치를 부착한 T-72AMT를 수백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군 전차들이 러시아군 전차들에 비해 더 강력한 전투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이 같은 요소는 앞으로의 기갑 대 기갑 전투에서도 우크라이나 측에 굉장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데요. 반면 러시아군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세 보이는가와 같은 외적인 부분에만 집착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T-90M 전차는 러시아 전체에서도 고작 64대밖에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고 서방의 제재로 인해 반도체 같은 첨단 부품을 얻을 수 없는 러시아가 더 이상 추가 생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군 전력에 비해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더 강해지고 있는 지금 현지 시각 5월 6일 올라온 전황 지도를 보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검은 점선으로 표시된 하르키우 북부 지역 그리고 크리프리의 남쪽 지역, 이줌의 서쪽 지역에서 반격을 가했고 아직까지 이 반격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동원된 병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갓 탈환한 하르키우 동부의 스타리살티우에서도 또다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발생했고 아직도 러시아군은 포파스나와 루비즈노예를 점령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5월 6일 전황 보고에 의하면 러시아군의 제106 공수사단과 제1기갑군 예하 제4근위 전차사단은 병력의 피해가 너무 심각해 재편성을 위해 러시아 본토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 사단들은 이지움 남쪽에서 공세를 퍼붓던 전력들이기에 이들이 철수했다는 것은 이지움 남부의 러시아군 전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T-72B3 전차가 전선에 투입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측면을 보면 러시아군을 나타내는 Z 표시를 가려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Z자가 사라지고 파란색과 노란색 패턴의 우크라이나 국기가 휘날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